12운성 지금 뭐 중고급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2운성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야, 12신살은 들어보셨어요? 와, 이 일 다 하고 계시네. 12운성 12신살 12운성 12신살 저 나시고 다른 여러 선생님들은 나시고 6209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자, 12신살하고 12운성은 과거에는 책에 몇 쪽에 있냐면 97쪽에 보면 있습니다. 97쪽에 각종 신살인데 12신살과 12운성은 12운성은 모든 생명들이 한 세상 하는 것까지 한 세 다 할 때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안내 방송드립니다. 6209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갈 때까지를 12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그게 12운성이라 합니다. 12운성. 이 책에는 없습니다. 있다 참. 신살에. 요 12신살 쪽에 보이죠. 12신살이 있는데 12운성이라고 하는데 12운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2운성의 가장 12단계는 이렇습니다. 자, 12단계는 12운성은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인터넷에서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서가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생육대왕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절지부터 시작합니다. 절지. 그래서 절, 태, 양, 생, 욕 이거 쏟아보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한지가? 좀 들어보셨죠? 그래요? 12신사로 같이 접목해서 안 했어요. 절대 생명대 근록이죠. 관대, 목욕, 그요? 성태, 양세, 욕대, 근록, 노광세, 제왕, 노광세, 병, 사, 묘.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한다면 태어나서라는 얘기거든요. 태어나서. 아까 기초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씨앗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목의 기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요 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여기고 지나왔고 태어나서 아기들 태어나면 또 목욕시키지 않습니까? 목욕시켜서 그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기 전이죠. 사회로 이제 진출함, 관대 옷을 갈아입고, 그죠? 갈아입고 여기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따지면 사회에 나가기 직전, 그죠? 여기서 노광세,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그죠? 병사모,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없어지고 새로 잉태하고, 그죠? 어머니 양수에 보호되고 이러한 과정으로 한세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글자들과 12개의 이 지지의 글자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 자,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 해라는 지지의 지금 중고급 과정이니까
해라는 글자 속에는 보면 해는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러면 여기는 병사모가 여기 있거든요. 병사묘, 절, 태양, 생, 요 적어 놔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록관대, 그 다음에, 걸록, 그죠? 걸록, 제왕, 쇠, 병사묘. 이런 단계가 있는데, 아까 기초과정에 했는 내용도 잠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절이나,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오행상 수의, 지금 이제 중국어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오행상 수의 기운인 상태이거든요. 수의 기운인 상, 오행상 수의 기운인 상태. 자,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절이라 하는 것은 혼과 백이 끊어졌다,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 없어졌다. 그래, 여기에 보면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니까 혼백이 분리되고, 요 상태를 절이라 합니다. 절. 그 다음에 자는,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 술해는 묘로 들어가고, 요거는 또 절 혼백이 분리됐지만은 음의 시작이죠. 수의 시작, 수의 시작. 수는 수는 북방. 그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왜합니까? 병풍을 북쪽에 치잖아요. 근데 병풍 천원 자리를 북쪽이라 보면 되는 거고. 다시 이래. 그래서 술해는 무슨 살? 천중살이라. 그죠? 천중살이라. 천중살. 하늘의 문을 여는, 그죠? 철라와 지망.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왜? 죽고 묘로 들어가고 했는데, 그 다음 세상은 어디냐? 죽은 다음에 세상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을 열어주는 글자가 요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해란 천중살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살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살?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목사님. 맞잖아요. 그럼 신부님, 스님,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런데 이런 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많다. 또 종교인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요 자리, 그래서 해라는 글자는 끊어짐을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잘하는 글자는 요건 이제 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쥐띠를 하잖아요. 이 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잉태라고 하는데, 잘하는 글자는 씨앗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잘하는 새로 끊어졌다가 과일이 가을에, 여기는 이제 금이지만은 가을이에요. 과실수가, 그죠? 떨어졌어. 창고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자연 떨어진 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과육과 씨앗이 분리되고, 맞죠? 과육은 썩어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고, 그죠? 땅으로 들어가고, 그 씨앗은 다시 잉태하고, 씨앗이 다시 환경에 의해서 다시 사람은 어머니 배 속에 10달 있어야 되니까 그 있는 시기를, 양수 속에 있는 시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과실 같은 뭐 어떻습니까? 새로운 씨앗이 그 지하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 말이죠. 거듭나기 위한 땅 속에, 이 겨울에 땅 속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여기서 잉태해서 음양이 태동해서 잉태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보관 중이죠. 태어나오기 바로 직전에.
요런 자연의 요런 상태 요렇게 변화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그 기초 과정에 이야기하는 하나의 메커니즘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요 자리가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절지라고 했지만은 근데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연계해서 제가 할 얘기가 뭐냐면 각 일간마다 절지가 또 다 달라집니다. 일간마다 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글자가 나한테 절지일까 달라진다는. 그럼 절지란 기운이 어떨까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혼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환경을 말한다. 기운이 절에 있는 기운은 그러한 환경을 말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 수는 북방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어떤 생명이 아직 없지요. 그 뭔가 지하 속에 있잖아. 컴컴한 어둠이거든 여기는. 우리 하루를 치면 아까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은 벌써 여기가 9시 반에서 해시가 11시 반까지 아닙니까? 그죠? 자신은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고 여기는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고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이다. 보이지 않는다. 그 결국은 술한 에너지는 그러한 에너지다. 캄캄하다. 보이지 않는다. 조용하다. 그 시간에 뭐 도둑놈들은 뭐 활기를 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사람은 조용하다. 자는 시간이다.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술한 에너지나 아 조용하고 그렇구나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그 질의 본질에는 본성에는 그 본성 속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것도 같은 맥락에 보면 우리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르잖아요. 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차분하고 활동적이지 않고 남자들이 더 활동하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에는 여성이 더 권위적이고 또 여성이 밖에서 바깥 활동을 하고 해서 가족을 먹이를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조선 초부터 해서 계속 억압된 그런 남과 여 안팎 남자는 바깥 사람 여성은 안 사람 그게 뭐라는 그 본질에 하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자꾸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왜?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성리학을 통치하는 학문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그 억압된 삶을 살아줘. 이 나라 누구 거? 왕, 임금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공화국 사회로 나가야지. 이 뭐 왕족 체제가 어딨노? 이 나라는 누구 거? 국민 거 이랬거든요. 그런데 일로 와 사형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사형 받은 거예요. 독립운동하다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 본성의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넘어갑니다. 술한 같다. 술한 조용하다. 원래 하늘의 이치가 있다. 조용하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술한 에너지. 그럼 이 자체들도 에너지는 다 어둡다. 조용하다.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태어나봐야 안다는 거죠. 갑니다. 생. 아까 여기는 뭡니까? 목의 에너지다. 봄이라고 해요. 봄. 계절적으로. 여름, 겨울이죠. 당연히 겨울. 봄.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만 시작하겠습니까? 이 씨앗에 어려운 땅 속에 꽁꽁 얼은 땅 속에 있던 것이 이제 탁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이 글자는 가장 이 생기가 가장 넘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의 이치는 뭐죠?
하늘에 이치는 간목인 거예요. 그래 이 간목이란 게 이제 그 에너지 가장 강한 에너지요. 내가 앞장섰게 나를 믿고 나만 따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건 어떻습니까? 아주 부들부들한 새싹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책에서 그 각자 이 선생님들 스스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와 같고 대림목이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운의 상징적인 것이다. 자, 태어났어. 그럼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를 여기다 말한다.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록이 아니고 목욕이죠, 목욕. 목욕을 시키고, 그죠? 관대를 옷을 갈아입혀서 사회에 진출하기로 나가기 직전에까지죠. 여기가 직전에까지. 그럼 목의 상태. 그 우리 사람들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로 보면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과거의 사회로 나가기 전이면은 보통 19세 뭐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때요? 거의 뭐 학교,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하면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도 보통 27, 8세는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면 되는 거라. 27세로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확정 짓고 이래 안 하셔도 됩니다. 신뢰를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때의 시기는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연령대가 요 사이의 연령대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죠? 자라는 청소년 시기까지 자라요. 그죠? 이때 이 아이들 형태가 어떨까요? 이때 조용한 아들 있습니까?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키워보시면 말이야. 막, 우리 아는 어릴 때 보기 그렇더라. 뭡니까? 뭐 다이 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 꼭대기까지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그잖아요, 애들이. 계속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가만히 안 있죠? 바쁘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착하잖아요. 저는 고루하다. 목의 성정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일간이라는 걸 뭔지 알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일간은 그 일간이 목의 성정이라 그러면은 일간은 그 명주의 8글자를 명주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위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오행의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적 성향은 그것이다. 그 오행을 갖고 있다. 만약에 목을 갖고 있다. 그죠? 목을. 여기에 하늘에 이치는 을목이라. 요게 목이라. 그죠? 목의 성적을 아까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순진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래 요대로 돌아가면 뭐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자기 사주는 얼추 볼 거예요. 자기 건 요런 맥락으로 넘어가고 그죠? 요러한 시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것을 12단계로 우리가 이제 이 구분을 해낸다. 여기는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관대를 입고 요때가 이미 나이로 나누어 보라 해도 나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내가 뭐 27세라고 뭐 이래 이야기했지만 그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목의 기운이라 하고 그러면 목의 기운이라면 이미 이제 여기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태양에서 태어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는다는 것은 도화를 의미하죠. 예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도화살. 그래서 관대를 요걸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함. 어떻습니까? 사회로 진출하기 위함의 계절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위한 환절기죠. 그죠? 이제 환절기란다. 이거는 오행적으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행적으로 토라합니다. 토란
음과 양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토라한다. 그래서 아까 천중사를 말씀드렸지만은 야는 어떻습니까? 야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적 단계입니다. 거기서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사회로 진출하게 하죠.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데, 그래서 진사는 아까 요거는 달리 지망살이라는 거죠. 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진사가 있는 명은 선생님 사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좋다. 왜? 어둠을 딱 내가 그죠? 딱 갖고 있고, 이쪽 문명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문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누굽니까? 선생님이잖아. 머리를 뜨게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후에 네가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가게끔 인도해 주는 거고, 여기는 눈을 뜨기 위해서, 머리를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명의 세계로 보내기 위함이다. 이러면, 그럼 여기서 문명의 세계를 시작하는 단계로 이러한 글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래서 문명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문명의 세계로 넘어가니 오행은 화가 되고, 그죠? 여기서 아까 화의 시기는 왕성하게, 여기서 로광쇠, 이거죠. 로광쇠, 걸록, 제왕, 쇠. 그죠? 따지고 여기서 오행을 붙이니까 요거는 목이 되겠고, 요 나와 있는 요거는 화가 되고, 그죠? 병사묘, 요거는 금이 되고, 요거 딱 나와 있네요. 요거는 저 수가 딱 되네. 오행적으로 연계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걸록이란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뭔가 기반을 탁 닦는 상태, 사회의 첫 디딤이거든요. 아주 왕성하게 그래서 이 시기는 걸록, 제왕, 쇠난 아주 아주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하고, 언제? 화학이니까 화는 어제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를 하려니까 바쁘고, 왔다 갔다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죠? 세수하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사회 활동하는 거잖아요.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가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한 계획도 잡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러 뛰어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굉장히 이 화적 기운이잖아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그렇겠지만, 그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왕성한, 아직 쇠라는 기운이지만은, 지금 쇠한 건 아니잖아요. 시기가 아직 쇠한 시기는 아니죠. 이제 쇠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토는 어떻습니까? 금으로 가기 위한 이 양의 운동석에서 음의 운동속으로, 아까 토의 잠깐 말씀드렸죠. 운동속으로 가기 위함. 그 결국은 꽃이 만발하게 피고 생명의 꽃망울이 맺고 꽃피는 춘삼월 2, 3, 4 음력으로 1, 2, 3 꽃피는 춘삼월, 꽃이 활짝 개화하고, 그죠? 개화하고 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만개를 다시 거꾸로 수렴하게 하는 동작. 그의 미토의 개입으로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지고, 이 얘기입니다. 쇠하진 않죠. 굉장히 그 기운은 강합니다. 그래, 떨어지니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지니 그 안에 그게 나오는 거죠. 과일이 나오잖아. 그래서 과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쇠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육신적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자, 여기서는 외부의 화려함을 거둬들이고, 이 얘기거든요. 외부의 화려함을, 양적인 것을 거둬들이고, 내실을 다져라 라는 거잖아요. 내실을 다져야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 꽃망울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럼 이때는 이제 가을에
여름에 꽃이 떨어지니 가을로 꽃이 떨어지니 그 껍데기는 병들고 늙어진다 이 말이죠. 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시근이 들죠. 사람은. 그래야 시근이 든다. 그래 정신적으로 알이 박힌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결정체가 만들어진다. 그래 이때쯤 되면 나이가 어떨까요? 거의 한 50, 60세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늙어가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의 뭔가를 만들어놔야 결정체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얘기가 표현을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육체적인 성장을 말해서 꾸준하게 달려오고 꽃이 떨어지니 내 화려한 한 시기가 가니 이제 정신적인 것을 채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 화려함은 떨어지고 뒤로 하고 정신적인 것을 채워라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병사묘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벌써 한 60세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60세가 넘어가는데 병사묘로 정신적인 것을 채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이 철학적 가르침이. 그런 건데 요즘 이때도 젊잖아요. 요때도 젊거든. 요 푹과일이니까. 젊거든. 푹과일은 완숙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젊고. 그럼 어떻다? 이때 또 이걸 쓰려고 합니다. 이걸 제2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은퇴 이후에. 그래서 제2의 삶을 뭘 하고자 하는데 또 새롭게. 그죠? 새롭게 뭘 하고자 하는데 이때가. 그래 이때는 뭐로 해라? 정신적인 것으로 해라라는 거야. 그 정신적으로 내가 육체적 성장을 이루면서 그걸 경험을 해서 그죠? 이제 시간이 들어보니 그 내가 몸은 건강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또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얼마씩 한 몇 억씩 내갖고 있는 거 퇴직금 타서니까 뭐 한번 하자. 엘롱 되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것을 써라.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삶의 이치. 그걸 모르고 이때 많이 시작하죠. 이때 그래서 제 표현식으로 명리적 표현은 이 시기에 이것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적인 것을 써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을, 명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을 그리고 또 많은 거예요. 뭔지는 뭐 저런 많사람은 각자의 환경에서 다르지만은 많아요. 그 쓰라. 그때 요때는 가을의 초입이다. 가을의 초입은 꽃이 떨어지고 바로 난 과일이 떨떨하잖아요. 완성되지 않았다. 원래 과일의 완성은 안에 씨앗이 있어야 돼. 그래 과일 완성도를 하는데 그러한 시기다. 그죠? 그런 시기를 병이라 한다. 이 병은 이 병든 걸 이야기하거든요. 병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에 병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노쇠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그래 사람이 왔다 가면 12단계로 나누어도 괜찮으니까 병들고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죽음이잖아. 죽었다. 그죠? 죽음을 그럼 죽음이라 말하면 뭡니까? 육신적 성장은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면은 지금도 제가 뭐 살을 죽음으로 표현하면 그럼 인생이 끝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지만은 아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정신적인 것은 이제 시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것은 여기서 쓰고 다시 음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양의 운동성이고 그죠? 여기는 음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의 운동성에서 우리 육신을 쓰는데 음의 운동성에서 같이 육신을 쓰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의 성정을 정신적인 성정을 더 완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은 시간이 확실히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이 아니라 묘로 들어간 거죠. 실제적인 묘로 들어가 있는 상황. 그죠?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잘 못 그리니까. 동그라미 그리 이래가 이래가 똘똘똘똘 묶어놨는 거.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그래, 여래가 있으면 그 좁은 데서 차기도 할 거고, 그죠? 그런 기운이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내 일간이 묘자리에 앉았어. 그럼 내 기운이 어떨까요? 그러한 꼼짝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그러한 환경의 어떤 기운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2운성적으로. 왜? 12운성이란, 이 운성은 이 움직이는 것을, 운에 움직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은 별을 말합니다. 울별.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글자들 하나하나와 12운성의 절태양생육되거나 세병사묘가 잘 접목하면 또 아까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음도 알 수 있었고 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그죠? 정신적인 것을 그러잖아요. 뭘 써라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벌써 시간 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은퇴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뭐 환갑 지나고 은퇴 이후에 보면 대운의 환경에서 보면은 목기가 와요. 목기가 온다니까. 대운의 환경에서. 그럼 대운의 환경에서 이거 오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명의야 어쨌든 간에 운의 환경이 나를 느끼게 하잖아요. 나를 느끼게 하고 그 느끼게 하는 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내 명에 그 글자가 있다면 행동하게 하는 거죠. 환경에서 너 나이 60이 넘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목의 환경이 오면 임묘나 뭐 그나마 묘는 오면 네가 하던 것으로 하고 이게 오면 네 생긴 네 모르는 뭔가라도 천지 뭐 계획을 하듯이 네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고 뛰어들겠죠. 그런데 그걸 목이 기운이면 그런 환경이 탁 잡히니까 그 명주는 어떻다? 꿈틀거리겠죠.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환경 기운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글자가 내 명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행하는 거라. 다행히 그게 없으면 생각만 하고 남들한테 껄떡거리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게 그게 갖고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실행으로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이 많은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자칫 잘못하면 움직여서 이제 이 저질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성공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성공하기란 육체적인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써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을 쓴다면 성공할 수 있다. 왜? 시근이 딱 들어있거든 이제. 그렇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제식 표현의 시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때는 이미 내가 갖고 다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그래 그만큼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이 명에 있음으로 인해서 요 글자들이 또 운의 환경이 오므로 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주의를 많이 살피고 신중해야 돼 결정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이 돌아갑니다. 12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연령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내한테 대운에 어떤 대운에 와 있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자, 여기에서 12신사를 접목시킵니다. 제 책에는 지금 12신사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삼합의 논리로 나와 있습니다. 삼합의 그죠? 우리 지금 중고급 과정이니까 삼합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삼합이란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그 삼합의 끝나는 글자부터 인호술 그다음에 뭡니까 사유축 다 토로 끝납니다. 뭐죠? 그다음에 신자진 다 토로 끝나죠. 또 뭐 있노? 해묘미 다 토로 끝납니다. 토로 끝난 그 다음에 삼합의 글자들이 절지다라는 거예요. 절지. 그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책에는 과거에는 그래 해왔어요. 지금은 우리 자평명리학은 어디에 돼 있나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목은 우리 천간에 10개는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목의 성질, 요것은 제가 요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12단계로 넘어가는데 음양론에서 이렇게 12단계로 왔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글자 하나하나들이 우리 이 12운성의 생육대, 그다음에 근록제왕, 쇠배 이런 것들이 이 연령대와 다 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자 우리 개개인에 따라서 우리 아까 그 일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일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요 자리는 요 금이 원래는 자기 금자리예요. 금 오행상 금이지만은 여기에는 목에 간목, 을목에 절지가 되고 그죠? 절지가 된다. 그래 갑은 갑신일주는 이미 갑이 지절지 위에 절지를 깔고 앉은 거죠. 을류는 을이 또 자기 절지에 앉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의 상황에서 가장 기운이 약한 건 뭘까요? 화잖아, 화. 그죠? 여기는 목이지만, 그죠? 목이 가장 약하지만, 여기는 화가 가장 약한 거라고. 그 화는, 양은 병화와 정화. 또 토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토는 계속 양의 끝 상태에서 더 자라지 않게 개입하는 것. 그러면서 수렴하게 하는 동작. 그게 어디 있습니까? 화의 끝 지점과 같이 있죠. 그래서 화와 같이 있다. 그래서 토는 무토와 기토가 수에서 절지가 되고 이 말입니다. 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봄에 가장 기운이 약한 것은 봄의 성정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의 성정이 가장 약합니다. 금은 뭡니까? 반대적 기운이잖아. 수렴하고 내려오려고 반대적 기운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나무가 못 자라지. 그죠? 있으면 안 되는 봄의 기운은 이 반대적 기운은 제로다. 없다. 그래서 경금은 인목에서 절지가 되고 신금은 묘목의 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여름에 가장 기운이 약한 것은 맹수예요. 겨울 기운이. 그래서 겨울에 임수와 개수가 여기서 사오에서 절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이걸 보면은 양은 양천간에 붙었고 양지지에는 전부 양천간에 붙었죠. 여기서 절지가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양의 글자는 순행하고 잠시만 붙들고 안 쓰고 가만히 놔둬 보이긴 안 나오네. 음의 글자는 역행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양의 글자, 그죠? 을은 음의 글자잖아. 또 병무 양의 글자잖아요. 경금 양의 글자고 임수 양의 글자고 양의 글자들은 시계방향은 그대로 순행하면서 어떻게 간다. 여기는 이 12운성은 절이지만은 12신살로서는 요 자리가 급살 자리가 되고 급살, 제살, 급제, 천, 지, 연,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성살, 망장, 반, 역, 육, 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순서 갑목이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천간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양의 글자들은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면서 급제, 천지, 연월, 망장, 안정, 육화,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지살에 생이 붙었죠. 역마입니다. 역마. 튀어나가고 하는 역마. 지살도 역마를 이야기합니다. 지살, 연살, 목욕, 연살, 관대, 월살, 녹, 걸록에 잘 나갈 때 망신살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